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소속사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 원칙, 국민을 대행하는 위원회의 회의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2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29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90명이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0명이고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533명입니다. 피해를 본 입장에서 이게 사실 뭐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저희 자영업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갖추면 좋은 거죠 뭐. 해주면 그거는 좀 보탬이 많이 되죠. 힘들 때 도와주면 고마운 거죠. 방역의 진행 상황, 경기 회복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달 초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3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역대급 규모로 편성된 네 번째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20조) 원에 달하는 근본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쉽게 말해 3차 때 버팀목 자금의 확장판 격인데요. 식당을 하는 유석현 씨가 올해 1월 지급받은 150만 원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3차 때는 저희가 이제 15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받은 건 보통 어디에 또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 뭐 그렇게 100만 원, 1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받았지만 그게 어디에 쓰여진지는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자동이체로 공과금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딱히 어디에 쓰여졌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요. 말 그대로 들어오자마자 그렇죠. 다 나가거든요. 네, 바로 나가고요. 당시 유석현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과 제한, 그리고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세 부류 중에서 일반 업종에 해당돼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보다 세분화된 5부류 중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됐습니다. 세종이던 기존 지원 유형을 5종으로 나눈 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두텁게 지급이 된다, 이제 이렇게 뭐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세분화된 거는 좀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아무리 세분화가 된다 해도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세분화해서 정말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치밀하게 세분화해서 지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피해 업종 지원 구간을 다양화하고 받는 액수도 또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제 어느 정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는 30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받는 돈은 300만 원. 3차 때에 비해 150만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여기에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플러스 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평균 3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임대료 한 달 분 정도? 거기에 좀 이제 부담이 이제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그게 버팀목이 돼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난지원금이 됐으면 하고요.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그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이 나중에 다시 우리한테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부메랑이 돼서 다시 우리 세금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이영훈 씨의 액수는 더 큽니다. 이 씨는 현재 지방에서 주점과 노래방을 운영 중입니다. 영업을 좀 못 하시게 된 기간이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약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지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하고 계셨나요? 그냥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유지를 하고 직원들을 이제 그만두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이 조금 들어가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됐죠. 혹시 그러면 휴업을 좀 고려해 보시거나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 이영훈 씨가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액수는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 당시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데요. 금번 4차에선 이보다 최대 300만 원가량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1인당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높아져서입니다. 3차 때보다 훨씬 많은 500만 원이 또 지원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다행이죠. 예, 천만 다행이죠. 그나마. 이 씨는 여기에 150% 정도를 더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사업장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지원 금액이 추가돼서인데요.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던 이전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제가 제 혼자 스스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 650만 원 정도? 650만 원 정도. 아, 2개 해가지고? 예. 요번이 4차 재난지원금이 처음입니다. 아, 예. 기존에는 그럼 그렇게까지 늘어나진 않았고 조금씩 1인 사업장 예를 들어 3개가 있다 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 대신 거기 많이 나오는 거로. 다만 일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한 지원금을 받아봐야 임시 방편에 불과한 데다 정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남의 얘기지 문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뭐 헬스클럽이나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식당 이런 업종에 영업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 위주로 준다고 그랬지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요.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 지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땐 방식이고 금리가 저금리로 해서 장기 대출을 좀
액수를 좀 소개해주면 그런 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이제 차후에 장사가 활성화됐을 때 그건 얼마든지 뭐 변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잖아요.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자 유예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들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편의점을 하는 황숙경 씨는 심각한 매출 감소에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기준인 연매출 4억 원 이하를 맞추지 못해서입니다. 저희 업종에 있는 분들은 화가 많이 났죠. 왜냐면 단순히 그 소득, 순수 소득을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런 외형적인 매출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정말 그 알바비도 제대로 못 메꿔가지고 애쓰시는 점주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혹시나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지금 한 6천? 그런데 연매출이 7억 원이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녀에 의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매출 규모라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득은 작은데 그 부피만 큰 거거든요. 왜냐면 매출의 50% 이상이 담배 매출이고 담배 마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5% 미만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어치 담배를 팔면 저희는 4만 원, 5만 원 남는 거죠. 굉장히 좋네요. 예, 그러니까는 담배 매출은 허구예요, 허구.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담배 때문에 지원 기준에서 초과돼 지원을 못 받는 편의점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금번 4차 재난지원금에선 연매출 4억 원 이하만 가능했던 지급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황숙경 씨도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점주들이 많이 포기하고 뭐 이런 정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런 이제 자포자기를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제 좀 많이 매출 상승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유 이제 살았다 그나마 도움 많이 되겠다 감사하다 그런 반응들이 많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힘낼 수 있게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지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상시 근로자 수도 5명 이상으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학원과 중규모 음식점 수십 곳이 새로이 지원받게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때 못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는 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사각지대가 좀 좁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385만 명쯤 됩니다.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100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원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금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그동안 지원에서 빠져있던 대상이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일단은 등록된 노점상이 대략 전국적으로 한 4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으시죠. 훨씬 많겠죠. 예, 더 네. 많으신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그 의미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학생에게도 특별 근로 장학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모가 이미 지원 대상이다. 예.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뭐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폐업을 했거나 예. 또는 실직을 했던 경우 음.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 학생들에게 대학생 저 근로장학금을 추가로 그 장학금 지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4만 명과 관리되고 있지 않은 80만 명. 팍팍한 현실에 장사를 접을 마음까지 먹었다는 노점상들은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1차 때 말고 2, 3차 때 혹시 받으셨어요? 그때는 안 받았어요. 뭐지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안 된다고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4차 지원금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어떠세요? 얘기 들으시니까. 주머니야 좋지요, 우리야.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었던 기억 때문인지 여전히 긴가민가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자체한테 이렇게 조금 수호자를 파악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도 도로세 내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 그 얘기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이고 귀가 번쩍 뜨지. 그러면서 지원금 50만 원에 대한 계획도 밝혔는데요. 첫째는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거다 서 물건도 조금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써야지. 어디 딴 데 쓸 때는 뭐 생각도 못하죠. 지금 돈이 아쉬운데 고맙게 쓰지. 바로 도로세 내야죠. 내 도로세 낼 돈이 없는데 이달 말까지 내라고 쫓겨왔더만. 먹고는 풀칠도 해야지. 아니 어쨌든 우리나라 얼른 가라앉았으면 살겠어. 그런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납세 자료가 없는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것은 세금을 낸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에 대한 급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6년차 농사꾼인 정효준 씨의 지난해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초에는 냉해로 과수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대부분 다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휴가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거기다가 여름에 또 태풍이 4개 나와서 이쪽 지역에는 와가지고 좀 어침돼서 챙겨주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전염병 코로나라는 것이 또 와가지고 진짜 26년 동안 농사 져왔지만은 그런 상황들은 진짜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교 급식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산물 판매에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다른 농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토지가 논이 외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한 70%가 됩니다. 30%가 줄었는데 그러면 농지 임대료는 올라가고 농지 임대료가 30% 40%가 나가거든요. 그럼 또 다음에 농사 지을 준비하려면은 한 3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생산비가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전혀. 하지만 정 씨를 포함한 농민들은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농산물을 파는 가게나 점포는 보상을 받는데 그걸 생산해내는 농민들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 씨는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일종 정도의 사명감이랄까 자부심 같은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에 대해서 그에 대응한 보상이나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현재 농어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기조가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니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민이 지원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은 큽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시기는 3월 말. 때문에 일각에서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매표 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 서울의 한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유명여대가 위치한 이곳은 하루 유독인구만 11만 명에 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절반 가까이 다 비어 있거든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올 같은 데로 못 버티니까 일반 개인적인 곳은 더 못 견디는 거죠 지금. 상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곳곳에 임대 표시가 붙은 빈 상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학을 맞아 상황이 조금 나아질까 싶었지만 그나마도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애들이 나와야 밥을 먹고 옷을 사고 농구를 쓰고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나오잖아요. 정우성 씨는 최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를 이전했습니다. 아니 원래는 저쪽에 있다가요. 이전을 한 거예요.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갖고 이쪽으로 이전을 한 거죠. 사실 코로나 터진 뒤로 금방 끝나겠지.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좀 지나서부터 갑자기 이제 못 버티고. 특히 이쪽 거리는 작년에 많이 작년 하반기 이후로 많이 못 버티고 나갔죠. 인근 가게들이 하나둘씩 비어가는 것을 보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성 씨. 4차 재난지원금이 매표행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할 따름이라는데요. 그게 진짜 한 달이지만 난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어. 그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은 몰라요. 그게 다음 달, 그 다음 달 문제고 당장 이번 달 내가 살 수 있는데 정책지원금이 선거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안 겪으면은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면은 뭐 누구나 다 저는 이해는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해를 하는데 조금 섭섭한 건 있죠. 길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이유 역시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이달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24일은 당초 예정일인 18일보다도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는 없습니다. 3월 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투토전이 필요합니다.